당뇨가 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자연적으로 완치되지 않아 평생 혈당을 관리하고 약을 먹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당뇨가 오기 전에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빨리 알아차려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가 올 때 몸이 보내는 신호 5가지와 당뇨를 불러오는 나쁜 습관 3가지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당뇨 신호 첫 번째는 잦은 소변입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정상보다 많아 소변으로 넘쳐 나오는 병인데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신장은 혈액 속의 당을 다시 흡수하여 몸에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혈당의 수치가 높아지면 신장에서는 많아진 당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소변을 만들게 되는데요. 또 신장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당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소변과 함께 당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소변을 평소보다 자주 보게 되는데요. 특히 밤에 2회에서 3회 이상 소변을 보려고 잠에서 깨게 된다면 당뇨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와 달리 자신의 소변 횟수가 많아지지는 않았는지 잘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당뇨 신호 2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뇨 신호 2번째는 갈증과 입마름입니다. 당뇨 전 단계일 때 관리하지 않으면 5%에서 10%는 1년 이내에, 절반은 10년 이내에 당뇨병 환자가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몸이 신호를 보낼 때 잘 알아차리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갈증과 입마름이 바로 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고 영양분을 전달하며 노폐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은 혈당을 조절하려고 수분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갈증이 나고 입이 건조하게 되는데요. 물론 땀을 많이 흘렸거나 식사 후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갈증과 입마름은 혈당과는 관계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갈증과 입마름이 나타나고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거나 입안이 끈적한 느낌이 든다면 당뇨병 검사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당뇨 신호 3번째는 식후 공복감입니다. 누구나 식사를 하고 나서는 혈당이 오르는데요. 그때 우리 몸에서 당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식후 5분에서 10분이 지나면 높아진 혈당을 조절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이 서서히 떨어지고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 음식이 다 소화되어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당뇨가 오게 되면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뒤늦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요. 급격히 떨어진 혈당이 공복감을 느끼게 하고 점점 더 무언가 먹고 싶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식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배고프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 신호 4번째는 피로감입니다. 우리 몸에 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은 췌장에서 나오는데요. 그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일을 못하면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가 되면 당뇨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할 포도당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쓰여야 할 영양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하면서 몸이 쉽게 지치고 전신의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당뇨 신호 5번째는 체중 감소입니다. 당뇨병을 앓는 경우 면역력이 저하되어 다른 질환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또 당뇨병을 앓는 경우 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뇨에 걸리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당뇨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체중 감소입니다. 특히 평소보다 식사량을 줄인 것도 아닌데 살이 빠진다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음식을 통해 만들어진 에너지가 인슐린 부족으로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면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에너지를 쓰기 위해 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과 단백질에서 대신 당을 만들게 되지만 인슐린이 부족해서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저장해 놓았던 지방과 단백질이 소모되기 때문에 식사량이 줄지 않아도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살이 빠진다면 당뇨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합병증이 생겨 그로 인해 시력을 잃게 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초기에 신호를 잘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당뇨병 예방하는 데 으뜸인 생활습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습관 관리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당뇨병 환자의 증가율이 19%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뇨병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밥의 양을 줄이고 기름기가 적은 부위의 고기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튀기는 대신 삶거나 굽는 요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 식사를 하실 때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은 후 밥 같은 탄수화물을 나중에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당뇨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 건강한 식습관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한 비율로 섭취하고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생선 등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들로 식사하셔서 당뇨 예방해보세요. 두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흰쌀밥, 흰빵,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데요. 그러니 흰 탄수화물 대신 현미, 기리 등 섬유질이 풍부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은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 좋은데요. 그러니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 통곡물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한 식습관 세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한 끼에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니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필요하다면 중간에 건강한 간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나 채소 스틱 등을 간식으로 드시면 되는데요.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에 식사를 많이 하는 등의 불규칙적인 식사는 당뇨 예방에 도움되지 않으니 아침, 점심, 저녁을 건강한 식단으로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소량씩 자주 먹기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소량씩 나누어 먹게 되면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특히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과식을 피하고 소량으로 나누어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당뇨 예방하는 생활 습관 두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당뇨병에 걸리게 하는 주요 원인인데요. 그리고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절반이 비만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는 당뇨 예방에 아주 중요한데요. 체중을 5%에서 10% 줄이는 것만으로도 당뇨병이 발생하는 위험을 58%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관리를 하면서 적정한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남자분들의 적정 허리둘레 목표는 90cm, 여자분들은 85cm이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생활하시면서 주기적으로 체중과 허리둘레를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당뇨 예방 습관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혈당이 정상인 분들에 비해 혈관성 치매 위험이 2배나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뇨로 인한 혈당의 변화가 뇌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혈당이 높으면 뇌혈관이 손상되어 혈관과 관련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운동이 도움이 되는데요. 운동은 뇌 기능 활성화뿐만 아니라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으뜸인 생활 습관입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 게 좋은데요. 숨이 약간 차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중강도로 운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주시고 운동을 마친 후에는 정리 운동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은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30%에서 50%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좋은 생활 습관 만들기입니다. 잠을 자는 것도 당뇨를 예방하는데요. 7시간에서 8시간 수면 시간을 확보해서 숙면을 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스트레스도 잘 관리해 주는 게 좋은데요.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 즐겁게 생활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주도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요. 맥주는 맥주잔으로, 소주는 소주잔으로 했을 때 남자는 하루 2잔 이하, 여자는 1잔 이하로 드시고 과도한 음주는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뇨를 불러오는 나쁜 습관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심하셔야 할 당뇨를 불러오는 나쁜 습관들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급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게 되면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요. 음식을 씹는 과정에서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못하고 탄수화물이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식사하는 사람보다 빠르게 식사하는 사람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2.5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인슐린 반응이 느려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식사를 하실 때는 음식을 충분히 20번에서 30번 이상 씹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양치를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양치질이 당뇨병과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입안 건강이 나빠지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입속에 세균이 많아지고 잇몸염증이 생기면 염증 반응이 온몸으로 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면역력이 낮아져 있어 잇몸병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3배 높은데요. 치주염이 심하게 되면 이빨이 흔들리고 빠질 수 있고 지속적인 염증은 당뇨 합병증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양치질을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식사 후 3분 이내에 양치해서 입속 세균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치실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 잇몸 건강을 점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당뇨 불러오는 나쁜 습관 3번째는 과일을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좋은 식품이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요. 특히 바나나, 포도, 감, 수박 등은 당도가 높은 과일로 너무 많이 먹을 경우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되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섬유질이 제거되어 있어 당 흡수가 빨라지고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니 과일 주스는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렇지만 적절한 양의 과일은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하루 200g 이하로 당도가 적은 과일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당도가 많은 과일로 혈당을 높이는 대신 레몬을 챙겨 드시면 좋은데요.
레몬이 혈당을 관리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의 산 성분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추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레몬은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식품입니다. 레몬은 혈당 지수가 낮고 특히 다른 음식과 먹었을 때도 혈당 지수를 낮춰주는데요. 레몬수를 마신 사람이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똑같은 양의 빵을 먹고도 혈당이 30%나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 레몬은 건강에 좋지만 강한 신맛 때문에 생으로 먹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좋은 레몬을 보다 편하게 먹기 위해서는 레몬수를 드시면 좋습니다. 레몬수 만드는 방법은 먼저 레몬 반쪽을 이용해서 레몬즙을 짜주세요. 레몬즙을 짠 후에는 물 1리터에 레몬즙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 더욱 도움되는 방법은 계피와 함께 먹는 것인데요. 계피는 몸 안에서 인슐린 작용을 해서 당뇨를 개선해 줍니다. 실제로 계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럼 레몬과 계피 같이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계피를 하나 넣어 물에 끓인 후 식힌 물에 레몬즙과 꿀을 약간 타서 드시면 됩니다. 또 차로 드실 때는 레몬 한 개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온수나 미지근한 물에 넣고 우려낸 후 여기에 계피가루와 꿀을 약간 타서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계피와 꿀은 많이 넣지 마시고 약간씩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레몬은 하나씩만 사기가 어렵고 묶음을 사면 빨리 다 먹을 수가 없어 막상 구매하기가 망설여지실 텐데요. 그렇다면 간편한 레몬즙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레몬즙이라 해서 다 같은 레몬즙은 아니니 제대로 만든 것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해밀리프 유기농 레몬즙은 물 한 방울 섞지 않고 유기농 레몬을 그대로 착즙한 레몬즙입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아 더욱 믿고 먹을 수 있으니 하루 한 포로 간편하게 진짜 레몬즙을 드실 수 있는데요. 한 포를 물 한 컵에 타주시면 당뇨 예방에 으뜸인 레몬수를 너무 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이 간편한 레몬즙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지금 바로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레몬수 챙겨 드셔서 당뇨도 관리해 보세요.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오늘의 원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건강편지 원포인트입니다. 오늘 이것만은 기억해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는데요. 기억력 테스트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딱 한 가지라도 기억해 보세요. 당뇨가 올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네, 맞습니다. 5가지 신호 중에 오늘의 원포인트는 갈증과 입마름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고 영양분을 전달하며 노폐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은 혈당을 조절하려고 수분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갈증이 나고 입이 건조하게 되는데요. 만약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갈증과 입마름이 나타나고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거나 입안이 끈적한 느낌이 든다면 당뇨병 검사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들께도 많이 공유하셔서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